네, 원고집필 세 번째 시간 문단의 통일성을 같이 연습해보는 시간입니다. 문단 쓰기가 글쓰기의 가장 핵심이 되는 기본 단위가 된다. 이것을 우리가 충분히 공부를 했고요. 그래서 문단을 쓸 줄 아는 능력을 갖는 것, 이것이 곧 글 쓸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가장 확실하고도 정확한 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선배들, 후배들이 실제로 원고를 작성했던 것들 중에서 문단의 통일성이 얼마나 잘 꾸려졌는가, 혹은 약간의 약점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실제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습관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되죠. 우리가 실제로 글쓰기 경험을 했던 것들을 돌아보면 대체로 일기 쓰기로 시작해서 독서 감상문, 영화 감상문, 이런 감상문 쓰기 정도를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논술고사를 대비했다거나 특별한 어떤 경험들이 있는 경우에는 조금 더 다른 분야의 글쓰기를 연습을 한 경험이 있겠지만 대체로 일기 쓰기와 감상문 쓰기 경험이 공통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쓰는 것들은 자기소개서 쓰기, 보고서 쓰기, 제안서 쓰기, 이런 것들을 많이 연습을 하고 있을 텐데요. 그 과정에서 문단의 통일성들이 선생님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습관적으로 통일성을 조금 해치는 그런 어떤 글쓰기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한 접시에 같은 내용물들이 잠기지 않고 다른 내용들이 함께 잡히게 되면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불편함을 겪게 되고, 또 내가 완성해 놓은 글 전체가 똑같은 내용이지만 디스플레이를 이렇게 정갈하게 해두지 못하면 그것이 고객들에게 이렇게 좀 어떤 불편함을 끼치게 되는 어떤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내용물이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백화점처럼 배열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이 통일성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실제를 통해서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고집필 세 번째 시간 문단의 통일성 연습입니다. 이번 시간의 목표를 확인하겠습니다. 통일성의 개념과 요건을 다시 좀 확인해서 구체적으로 이해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통일성 있는 문단을 구성할 수 있는 힘을 키운다. 이런 정도로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이제 살펴봤던 통일성의 어떤 개념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고, 실제로 이제 학생들이 썼던 글 중에서 한 문단 한 문단 어떤 예시 글들을 통해서 통일성 있는 문단으로 재구성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좋을지, 그런 것들을 좀 더 심화해서 살펴보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대학생들이 서기 수행 능력을 이렇게 진단한 내용들을 좀 보면은요, 원고의 분량을 이렇게 한 문단의 크기를 적절하게 쓴다라거나 주제문의 위치를 가능하면 이제 두 갈씩 해서 첫 문장에 중심 문장을 두게 하는 그런 부분들은 거의 정확하게 잘 지켜내고 있는데요. 문단의 통일성 부분에서 다른 부분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정인호 교수님의 그 글쓰기 전략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글쓰기 학습은 역시 이론의 영역이 아니다. 수없이 반복되는 연습만이 글을 잘 쓸 수 있게 한다. 그리고 거기에 요령을 조금 덧붙이면 그 숙련하는 시간이 단축된다. 그런 내용과 함께 글쓰기는 노동의 신의 영역이 아니라 예술의 신의 영역, 노동의 신의 영역이다. 예술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오랫동안 우리는 글쓰기는 어떤 문학적인 글을 쓰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글쓰기 교육의 어떤 1세대들, 초창기 때 이제 글쓰기 교재를 만들고 글쓰기 교육을 담당했던 분들이 대부분 문인이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경우에. 그래서 이제 100일장 나가는 것이 글쓰기고, 그런 것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고요. 그래서 아직도 우리는 뭔가 이렇게 글을 쓰려고 할 때 좀 아름답게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다들 하게 되는데요.
요즘 이제 우리 학교에서 쓰는 뭐 보고서라든지 일반적인 어떤 실용 영역에 있을 글들은 그 문학 작품과는 좀 분명히 구분되는 부분이 있다. 그걸 좀 생각을 다시 한번 하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 책은 여러분에게 글쓰기 비법을 가르쳐 주지 않는다. 여러분들의 노고에 도움을 줄 수는 있다. 그러니까 숙련의 시간을 단축되는데 이것을 좀 활용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이것은 뭐 글쓰기 수업도 마찬가지고 지금 강의를 진행하는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의 연습 시간을 단축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번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좁혀서 보면 문단의 통일성 부분을 좀더 강화하는데 통일성 있게 문단을 쓰는 능력을 기를 수 있는 시간을 조금 더 단축해주는 그런 의의가 있다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교수가 그 비법을 가르쳐 주실 수는 없다고 했는데요. 오직 연습만이 그런 어떤 자기 글쓰기 실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어떤 유일한 방법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점을 좀 확인을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글쓰기는 요약해서 이야기하면 일단 쓰는 과정에서 재료도 모으고 생각하고 논리도 구성하고 적절한 표현도 막 연구하고 그렇게 동시 작업을 하는 것보다는 어떤 내용으로 쓸지 설계를 완료하고 그리고 내용물들, 재료들을 다 이렇게 준비한 상태에서 일단 쓰기 시작하면 이렇게 준비를 하고 쓰기 시작하고 그 쓰기의 단위가 문장이 아니라 문단이 좀 되게 하고 그리고 최소한 한 문단을 쓰는 동안에는 가능하면 멈추지 않고 한 번에 써내는 그런 정도의 어떤 능력, 어떤 태도 또는 요령을 갖는 것이 글쓰기에 능숙한 사람이 되는 또는 글쓰기의 스트레스를 좀 벗어나는 그런 길이 될 수 있겠다는 거죠. 다시 정리하면 우리 연습하는 때의 어떤 유의해야 될 어떤 태도를 세 가지로 정리한다면 첫째, 본고지에 쓰기 전에 구상하고 내용을 준비해서 쓰기 시작하기. 그렇죠? 두 번째, 일단 시작하면 한 문단을 한 번에 쓰도록 하자. 한 문장 쓰고 쉬고 한 문장 쓰고 쉬고 하는 그런 습관을 빨리 좀 고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우고 멈추고 하는 것을 좀 하지 않고 한 번에 쓰고 그렇게 한 문단씩 한 번에 쓰고 또 한 문단을 설계해서 한 번에 쓰고 그런 과정을 반복하는 그런 글쓰기가 가능해지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연습하는 어떤 문단의 견본입니다. 한 문장을 구성하는 글자 수가 최근에 조금씩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요. 근래 들어서 2010년대 들어서는 고정 칼럼의 어떤 길이도 한 문장의 길이가 30자 정도 안쪽으로 좀 줄어들고 있는 거고요. 뭐 모바일 글쓰기 같은 것들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문장의 어떤 길이가 뭐 줄어들 뿐만 아니라 한편의 글 자체의 분량도 줄어들고 있는 추세고요. 최근에 소개된 내용을 보니까 200페이지가 넘는 책들의 어떤 수요도 좀 줄어들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선호하는 책의 분량도, 소위 볼륨도 200페이지, 크게 뭐 500, 600페이지 되는 이런 어떤 두꺼운 책들에 대한 수요가 좀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그런 이야기들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 문단은 중심 문장을 제외하면 6문장 정도, 그래서 200에서 250자 정도로 한 문단을 구성을 하고 각 문단의 중심 문장을 첫 문장으로 쓸 것을 권장하고 있는 이런 형태의
지금 견본으로 제시되고 있는 이런 형식의 문단 구성이 되면 되겠습니다. 글쓰기에도 좋은 습관이 중요합니다. 이 책은 기획 수립, 내용 선정, 개요 작성, 원고 집필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들은 글쓰기에 능숙한 사람들이 행하는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글쓰기 방법에 왕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책은 글쓰기를 연습하는 사람들이 기본기를 탄탄하게 익힐 수 있게 해줍니다. 글 쓰는 과정에서 지우기를 반복하지 않고 쓰다 멈춰서기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게 도와줍니다. 그렇죠? 이제 이 문단의 중심 문장은 글쓰기에도 좋은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그 좋은 습관은 기획 수립, 내용 선정, 개요 작성, 원고 집필 이런 순서대로 이렇게 글을 습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한 문단씩 쓰고 지우고 쓰기를 반복하지 않는 것, 멈췄다가 다시 쓰기를 반복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좋은 습관이라고 할 수 있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문단의 내용은 좋은 습관이라는 것을 중심 문장으로 해서 나머지 6개, 5개, 6개 정도의 문장이 그 좋은 습관과 관련된 것으로 이렇게 한 묶음이 이루어지는 그런 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글쓰기 능력은 연습을 통해서 기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연습은 글쓰기 능력을 기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유일한 방법이라고도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곰곰이 생각하기, 스스로 판단하기가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사한 자료에 휘둘리지 않을 어떤 자신감과 내가 주인이 되어서 주체적으로 설계하고 또 주도적으로 집필하는 그런 힘은 반복된 연습을 통해서 길러집니다. 이 책과 함께하는 시간에 여러분들이 망설이지 않고 물러서지 않기를 기대한다. 스스로의 힘으로 이루어낸 어떤 대견한 자신의 모습과 만나게 되기를 응원한다.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그 연습이 유일한 방법이다. 그 과정에서 생각하기와 판단하기 이런 부분들을 함께 연습해서 그런 어떤 내공이 길러진다면 이 책이 여러분들이 그런 좋은 연습 어떤 가이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 끝에는 그 연습의 어떤 결과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어떤 능력을 갖추게 됐을 때 스스로 대견해야 하는 어떤 그런 모습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런 거죠. 오직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글쓰기 능력자가 될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한묶음이 되어 있는 그런 문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문단의 어떤 모양, 그리고 문단의 크기, 이런 것들이 저기에 제시된 두 개의 어떤 것이 견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문단의 견본이면서 이번에 연습할 통일성 부분을 예시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통일성의 어떤 전문가 연습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대학생이 쓴 글인데요. 나의 학창 시절은 시한폭탄이었다. 저는 학창시절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시한폭탄 같은 존재로 살았습니다. 사소한 것에도 화를 잘 내고 부모님께 반항을 많이 하면서 속을 썩였습니다. 이게 학창시절의 시한폭탄이었는데 사소한 것에도 화를 내고 반항하고 속썩이고 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어떤 그런 어떤 폭탄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죠. 그 뒤에 보면 돌이켜 생각해 보면 후회가 많이 남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효도하며 인간답게 살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이 내용은 이제 지금의 시점에서 볼 때 지난 시절에 대해서 반성하면서 이제는 다른 사람을 괴롭히지 않고 이렇게 스스로 책임감 있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한다. 이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글을 쓸 때 이제 주어진 어떤 어떤 요건이 학창 시절에 대해서 쓰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첫 문장은 잘 썼죠. 학창시절은 시한폭탄이었다. 근데 이게 하나의 문단으로 구성이 되고 또 통일성이 있는 문단이 되려면 어떻게 시한폭탄 같은 모습을 이었는가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겠죠. 화를 잘 냈다라든지, 뭐, 반항을 했다든지, 속을 썩였다라든지, 뭐, 화를 참지 못했다라든지, 뭐, 무슨, 이렇게, 말썽을 피워서 뭐, 싸움을 했다든지, 뭐, 이런 갑자기 화를 낸다든지 그런 내용들로 만약에 구성이 된다면 그것은 이제 통일성 있는 내용도 되겠죠. 지금 표시되어 있는 돌이켜보면 이 이후에는 지금의 시점에서 보는 거니까 학창 시절의 내용이 아니다는 거죠. 연결되는 내용이긴 하고 관련되는 내용이기도 하고 분명히 다 사실이기도 하지만 한 개 문단으로 구성되기에는 통일성을 저해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보면 어린 시절에 저는 호기심 많은 강아지였습니다. 강아지. 부모님 말에 왜 그런지 물어보고 집안에 있는 뭐 어떤 전자기기는 만져보고 분해하고 뭐 산산조각 날 때까지 또 만져보고 심지어 믹서기가 궁금해서 손을 넣어서 이런 아찔한 경험을 하기도 하는 그래서 호기심 많았던 그런 나이였습니다. 여기까지는 정말 호기심 많은 어떤 강아지 같은 그런 모습을 잘 그려주고 있죠. 아직도 그런 호기심이 남아서 모든 일에 적극적이며 한 번 시작한 일은 끝을 내야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린 시절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쓰는 글 한 문단인데 여기서 나는 강아지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도 나는 시작한 일을 끝을 내야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린 시절의 특징을 이야기하는 것과 한 묶음이 되기에는 예, 어떤 이질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다른 문단으로 해서 이렇게 제시를 하는 게 된다면 훨씬 더 이렇게 진열이, 배열이, 정보의 배열이 훨씬 더 깔끔하게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습관적으로 이렇게 쓰죠. 습관적으로 이렇게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묶음인가 아닌가의 개념을 좀 가지면 좋겠다. 어린 시절 저는 수갑처럼 얽매여 있었습니다. 집안에 독자로 태어나서 다른 친구들처럼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이해할 수 있죠. 요즘은 대체로 이제 뭐 공부하고 학원 다니고 하면서 이런 생활들을 또 뭐 한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와 같은 삶이 저에게는 고통만을 주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을 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배우고 틈나는 대로 자신만의 나만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저는 어릴 적부터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세를 이런 생활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뭐 이렇게 적고 있는데요. 어린 시절에 나는 얽매여 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건데요. 물론 이제 이것을 반드시 둘로 나누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요. 연결이 되는 부분이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문단을 구성하는 어떤 기본적인 요령을 보면 이렇게 어린 시절 나는 참 얽매여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문단에서 하지만 그 얽매임을 통해서 나는 배운 점도 있어요. 이렇게 나누는 것이 더 효과적인 전달 방법이 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도 어린 시절에 이런 경험이 있었다. 그렇지만 실제로 이러이러한 어떤 얽매임이 있었다. 그리고 다른 문단에서 그 얽매임을 통해서 나 이것을 배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게 두 개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어떤 두 개의 문단으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독자에게 더 친절한 그런 어떤 정보의 배열 방법이 되겠다는 면에서 이것은 둘로 나누어서 통일성을 강화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어린 시절 저는 고장난 컴퓨터였습니다. 할머니와 부모님께서 아무리 손을 쓰려고 했지만 손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말썽꾸러기였습니다.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뭐 사실은 누구나 어린 시절에 이런 시기를 겪게 되기도 하죠. 가는 장소마다 건들지 않는 물건이 없을 정도로 말썽을 부리고, 그래서 뭐 부모님께 때로는 좀 뭐 해초리 맞기도 하고 야단도 많이, 부모님께서는 뭐 야단을 치시기도 하고 뭐 그랬다는 내용인데요. 하지만 저는 그때 잠시뿐이고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말썽을 피우는 그런 존재였네요. 어, 그렇지만 기계처럼 튼튼하고 건강한 아이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했는데요. 이게 어린 시절을 이야기할 때 핵심어가 그 중심 문장이 고장난 컴퓨터잖아요. 이 고장난 컴퓨터가 어떠한 모습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소위 뒷받침 문장들이 할머니와 부모님 속썩인 거, 뭐 말 듣지 않은 거, 부모님한테 야단 맞은 거, 뭐 야단 맞더라도 잠시 그때만 지나면 또다시 말썽을 피우는 것, 이런 것들, 이런 내용들은 모두 그 중심 문장인 고장난 컴퓨터, 와 부합하는 내용들이죠. 그런데 마지막에 기계처럼 튼튼하고 건강한 아이였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고장난 컴퓨터랑은 또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경우는 실제로 그 시절에 나는 참 건강한 아이였죠. 그게 아무리 사실이라고 해도 정보를 어떤 배열하는 방법, 그리고 한 묶음으로 구성하는 어떤 요령에 있어서는 고장난 컴퓨터를 뒷받침하는 내용으로는 적절하지 않으니까 이 부분은 분리해서 다른 문단으로 배열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배열이 될 수 있겠다. 그러니까 고장난 컴퓨터였다 한 문단. 그렇지만 나는 참 튼튼하고 건강한 아이였다 한 문단. 이렇게 다른 묶음으로 해서 보여주는 것이 어린 시절을 훨씬 더 적절하게 보여주는 내용이 될 수 있겠다. 한 문단만 반드시 쓰라고 한다면 사실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겠죠. 나는 튼튼한 아이였다 라고 선택하든지 고장난 컴퓨터였다는 것을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어떤 그런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학창 시절 저는 청바지와 같은 시간을 보냈다는 내용이네요. 어느 때는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과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게임을 좋아하는 친구들이랑은 당구장에서 같이 놀기도 하고, 운동하는 친구들과는 또 뭐 같이 운동도 하고, 음악 듣는 친구들과는 음악하는 친구들과는 노래방에서 노래도 같이 하고, 정말 나는 친구들 어떤 부류도 가리지 않고 누구하고나 잘 어울리는 그런 어떤 청바지, 남녀노소 누구나 입는 청바지처럼 어떤 친구들과도 어디에서도 잘 어울리는 그런 사람으로 학창 시절을 보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네, 학창 시절 저는 청바지와 같은 시간을 보냈다는 중심 문장에 이어서 이런 내용들, 도서관, 뭐 당구장, 노래방 이런 것들은 정말 잘 이야기하고 있는, 통일성을 잘 구현하고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예문인데요. 학창 시절 저는 반창고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오지랖이 넓어서 친구의 사소한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을 동감을 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무슨 일이 생기면 나한테 찾아와서 이렇게 상담하고 고민을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시간이 많았는데요. 그 친구의 고민을 해결해 주지는 못했지만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같이 고민하고 공감하는 것, 그런 과정을 통해서 친구의 아픈 마음을 보듬어주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시절 친구의 고민이었지만 어쨌든 나의 고민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 진심이 친구에게 위로가 될 수 있었고, 나 역시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학창 시절에 반창고와 같은 삶을 살았다는 중심 문장에서 친구의 고민을 들어주고 같이 해결책을 찾고
뭐 해결책을 주지 못했지만 공감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반창고라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네요. 통일성이 잘 구현된 그런 문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예를 하나 더 보면은요, 학창시절 저는 수도꼭지였습니다 라는 겁니다. 수도꼭지였는데 마음이 너무 여려서 조그만 일이 또 수도꼭지를 턴 것처럼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친구들이 힘든 일이 있어서 슬퍼하면 나도 그렇게 따라 울고, 울면 코와 눈은 딸기코, 토끼눈처럼 새빨개져서 친구들은 항상 내 앞에서 말을 조심한다고 할 정도로 뭐 울기를 자주 했다. 그런 내용이네요. 저는 어떤 얼어버린 겨울에 언 수도꼭지처럼 울지 않으려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이제 조금은 저희 감정 상태를 조절할 수 있게 되어서 앞으로는 더욱 단단히 잠긴 수도꼭지가 되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학창 시절에 학교 다닐 때 나는 수도꼭지였습니다. 뭐 친구들이 어떤 조금만 슬퍼하는 모습이나 뭐 그런 게 보이면 눈물을 자주 흘리는 그런 성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울고 나면 뭐 코도 빨개지고 눈도 빨개지고 하는 그래서 어, 친구들이 오히려 이렇게 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조심하고 나를 배려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글이네요. 그래서 이제는 감정 상태를 조절할 수 있게 되어서 앞으로는 더욱더 단단히 잠긴 수도꼭지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여기도 이제 학창 시절의 수도꼭지였다. 앞으로는 잠기려고 노력하겠다. 이런 부분은 사실은 나누어져도 되는 두 묶음으로 해도 되는 그런 구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통일성 부분에서 완성도를 더 높이려면 학창 시절 저는 수도꼭지였습니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잘 울었는가, 뭐 어떤 상황에서 뭐 울게 되었는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구체적인 에피소드를 통해서 독자들에게 친절하게 보여주는 마치 영상을 보는 것처럼 이렇게 수도꼭지의 모습, 눈물을 자주 흘리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독자들이 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는 것이 더 통일성을 높이는 어떤 그런 방법이고요. 앞으로는 이렇게 되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은 다른 문단에서 적는 것이 더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저의 어린 시절은 오빠의 그림자였습니다. 오빠와 한 살 터울인 저는 오빠가 가는 곳이면 항상 따라다니고 동네 친구들과 놀다가 엄마가 부르면 집에 와서 게임하고 텔레비전 보고 할 때도 늘 오빠랑 같이 했다는 거죠. 컴퓨터 시험, 한자 시험, 영어 시험 이런 것들도 같이 하는 그런 사이였다. 뭐 이렇게 오빠는 제게 큰 영향을 주었다. 뭐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건데요. 어린 시절에 나는 오빠의 그림자였다라고 하는 중심 문장에 이어서 오빠와 나는 늘 한 사람처럼 호빠지 장동처럼 붙어 다녔다. 뭐 어딜 가나 같이 하고 뭐 오빠 친구들이랑 같이 어울리고 공부도 하고 같이 하고 뭐 자격증 시험도 같이 하는 그런 존재였다는 내용으로 한 문단을 구성을 한다면 이것은 통일성 있는 문단이 될 수가 있겠죠. 앞에도 몇 군데 나왔는데요. 그 문단이 바뀌는 곳에서 문단이 바뀔 때 이제 줄을 바꾸어서 척칸을 들여서 쓰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원고지를 쓸 때 그 문단이 바뀌는 지점이 아닌 곳에서 이렇게 그 척칸을 띄어서 쓰는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요. 이것은 잘못된 방법이라는 것을 다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 둘째 줄에 오빠가 가는 곳이면 항상 그리고 띄우고 따라 나가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데 항상 뒤에 띄어 써야 된다고 해서 여기
줄이 바뀐 지점에서 척한을 띄어서 쓰게 되면 이것은 문단이 바뀌는 약속이 되기 때문에 띄어서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척한은 그냥 척한문에 붙어 써야 된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단어와 단어는 띄어서 쓰는 것, 띄어쓰기를 통해서 다른 단어라는 것을 표기하고, 문장과 문장은 소위 마침표죠. 그러니까 온점이나 느낌표나 물음표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것은 하나의 문장이 완료됐구나. 요 다음 칸에는 새로운 문장이 시작되었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근데 이제 문단과 문단이 바뀌는 지점은 주로 바꿔서 원고지 첫 칸을 들여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고지 첫 칸이 들여 써지게 되면 이것은 새로운 문단이다. 이런 약속이기 때문에 띄어쓰기 자리라고 해서 거기서 첫 칸을 들여 쓰는 일이 없도록 좀 유의를 해야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타이핑을, 워드 프로세스를 통해서 타이핑을 하면 자동으로 엔터를 친 자리에서만 줄이 바뀌게 되죠. 첫 칸이 들여서 바뀌게 되는데요. 엔터를 치지 않은 곳에서는 이렇게 줄이 바뀌지 않는 것처럼 문단의 어떤 구성 하나, 엔터 치는 자리가 문단이 바뀌는 자리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그 자리에서만 한 개, 그 첫 칸이 들여서지는 그런 형태가 되도록 좀 유의를 해야겠습니다. 이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나는 두발 자전거로도 부족해서 보조바퀴가 달린 네발 자전거가 되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만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그들은 모두 내 앞바퀴와 뒷바퀴가 되어주었다. 이제 그들 중 한 명이라도 되게 되면 나라는 자전거가 흔들리는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두발 자전거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 주변에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게 되는 그런 나는 네발 자전거 같은 어떤 존재가 되었다. 그렇게 적고 있네요. 그게 이어서 한 문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물론 나는 언젠가 외발자전거가 되어야 할지도 모른다. 혼자 균형을 잡고 버텨야 하고 앞으로 나가야 하는 그런 어떤 외발자전거가 되어서 앞으로 나가게 해주고 넘어지지 않게 해주는 그런 어떤 바퀴들을 모두 안고 싶다. 녹이 쓴다면 닦고 비극된다면 조이고 하는 바퀴들을 평생 안고 가고 싶고 그리고 그 바퀴들은 작은 바퀴 또한 되고 싶다. 그 바퀴들이 작은 바퀴 또한 되고 싶다. 이렇게 뭐 각오를 다지고 있는데요. 이게 내용을 보면 어쨌든 주변에 이제 여러 사람들 점점 이렇게 아는 사람들 관계된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었고 하지만 중간부터는 나는 언젠가는 외발자전거가 되어 나 혼자 남게 될지도 모른다. 어떤 일들을 나 혼자 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같으면 물론 나는 언젠가는 외발 자전거가 되어야 할지도 모른다라는 부분은 다른 내용이니까 문단이 나뉘어져야겠죠. 그것을 발견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것들 중심으로 해서 간단한 퀴즈 문제를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문단으로 구성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나는 반창고다 라는 중심 문장 아래에 상처에 공감하기, 고민 들어주기, 아픔을 보듬기, 놀려주기 이렇게 4개가 있다면 한 문단으로 구성되기 어려운, 한 묶음이 되기 어려운 것은 무엇일까? 이런 거죠. 네, 두 번째. 나는 청바지였습니다. 라는 것이 중심 문장일 때 누구와도 잘 어울리는 청바지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라는 것이 중심 문장일 때 그것과 한 문단으로 구성되기 어려운 것은 어떤 것일까? 도서관 친구들과도 어울렸다. 게임방 친구들과도 어울렸다. 당구장 친구들과도 어울렸다. 치킨에는 맥주가 어울린다. 어느 것이 정답이 될 수 있을까? 글을 쓸 때 요 4개 중에 하나는 한 문단으로, 한 묶음으로 되기에는 어려움이 있겠다는 것을 찾으면 되겠죠. 나는 자주 눈물을 흘리는 수도꼭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라는 중심 문장 아래에 한 묶음이 되기 어려운 것이 어떤 게 있을까? 사소한 일에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친구가 울면 같이 울게 되었습니다. 조금 놀라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도가에서 자주 세수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어느 것이 한 묶음으로 되기에 좀
이질적인 내용인가 라는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소화제라는 중심 문장일 때 그것과 어울리지 않는 것. 친구는 소화제와 같은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쓸 때 그것과 어울리는 것, 또 한묶음이 될 수 없는 것을 가려보는 문제입니다. 친구들과 가스명수를 즐겨 마셨다. 답답한 일이 있을 때 이야기를 나눴다. 농담을 주고받다 보면 기분이 좋아졌다. 친구는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다. 그렇다면 어느 것이 친구는 소화제와 같은 존재였다는 것과 한묶음이 되기 어려운 것은 어떤 것일까? 나는 오빠의 그림자였어요 라는 중심 문장 아래에 한묶음이 되기 어려운 것은 어떤 것일까? 나는 오빠만 따라다녔어요. 외출할 때도 나는 오빠와 같이 다녔어요. 컴퓨터 자격증 공부도 같이 해서 컴퓨터 자격증도 오빠와 같이 땄어요. 오빠는 비빔밥을 좋아해요. 그때 나는 오빠의 그림자였습니다 라는 중심 문장에 함께 할 수 없는 것은 어떤 것일까? 이렇게 좀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예, 이런 것을 통해서 문단의 통일성을 좀 생각해 보는 거죠. 이 5개 문제의 정답률은 97%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쉽게 맞을 수 있는 내용인데요. 문단을 구성할 때도 우리는 이렇게 설계 단계에서 요 내용, 요 내용, 요 내용을 요 문단에 구성을 해야지 이렇게 설계를 해서 문단을 구성하게 되면 실제로 글을 쓰게 되면 그런 부분에서 실수가 이제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니까 설계 단계에서 통일성을 염두에 두고 같은 내용으로만 한묶음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연습을 하고 준비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